네, 자, 좀 치셨죠? 그 다음에 60페이지. 60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보증 설정. 의무 보증 설정, 의무. 아까 우리가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보증 설정입니다. 보증 설정.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업무 개시 전. 왜? 이제 업무 시작하면 사고 터지면 보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 첫째 줄 중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 거기만 동그라미 쳤어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칠판 보세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에서는.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자, 업무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돼요.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업무 보증 설정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고 절차 알아야 돼요. 네, 세 가지를 놓고 공부합니다. 자, 금액부터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개공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법인 개공은 보험 얼마 정도 들어야 돼요? 법인은 2억 원 이상 들어야 돼요.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이거 이상. 많이 든 거 관계없어. 최하 얼마? 2억.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사무소마다 얼마 추가 설정? 앞전에 한번 나왔죠? 1억 이상 추가 설정입니다. 추가. 그러니까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1억씩 추가로 더 들어야 돼. 원래 2억 했다가 하나 낼 때마다 1억씩. 그렇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누구라 그래요? 중개인. 이분들은 얼마 보험 들어야 돼요? 1억 원 이상. 그럼 개인들은 1억 원 이상 들어야 돼요. 금액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법인 중에서도 특수법이라고 있죠. 특수법이 뭐요? 뭐 지역농협이랄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똑같이 얼마?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수법인은 어떤 것만 1,000만 원이야? 지역농협만. 어떤 것만?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지역농협만 1,000만 원. 그럼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2억 원 이상. 왜 2억 원 이상인지 아세요? 별도 규정이 없어. 별도 규정이 없어서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그대로 뭐하게 되어 있어? 준용. 그래서 2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금액이고. 금액.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안 줘도 돼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냐?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보증보험회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서울보증보험회사. 그래서 보증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맺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료 내고. 그래 공제가입. 그 다음에 공탁. 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공제 가입하는 방법. 공탁. 그럼 보증보험은 우리나라 보증보험회사하고 보험 드는 거고, 공제는 어디서 운영해? 공제 들어보셨어요? 공제? 공제란 단어? 안 들어봐? 아니, 그 택시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택시 조합원끼리 사고 터지면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상해주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개공끼리 공제해. 예, 자기네끼리 공제해. 근데 그거 협회에서 공제를 운영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험사업을 운영한다고. 이게 공제사업이야. 이거 큰 차이 없어요. 똑같이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야. 이걸 공제료라 그래. 여기는 보험료란 말을 쓰고. 똑같이 보험 드는 거고, 공탁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운영하는데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공탁이라는 건 돈을 맡기는 건데 2억 보험 들어가면 얼마를 맡겨야 돼? 2억. 1억 보험 들어가면 1억. 이건 현재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두 가지는 없어. 보험료만 있으면 돼. 그래도 영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아니라 내년쯤 중개업할 때 뭐 두고 싶어요? 셋 중에서 일단 뭐 들고 싶어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서 보증보험 그 뒤에는 공제, 공제 여기는 공탁. 그렇지. 공탁. 앞으로 점심시간만 되면 쫄로 가봐. 공탁. 돈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여튼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돼. 돼. 그렇죠. 너무 좋아하네. 왜 거기서 좋아요? 그렇죠. 아, 저기서 밥 사준다 그러니까. 자, 하여튼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가입하면 돼. 자기가 마음에 든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들 그러면 신고 절차가 나오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보증보험 증서가 나오죠. 이때 사본 제출하고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가 나옵니까? 공탁 가입하면 공탁 증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전부겠어요? 이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신고서에다가 이게 증명서류입니다. 이걸 갖춰서 등록관청에다가 뭘 하면 돼요? 신고를 하면 돼요. 이 신고라는 것은 보증 설정 신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서북구청에서 보험 들은지 아닌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하고 보험 드니까. 그러면 보험 들면 보험 증서가 나와요. 그 사본하고 신고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주면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신고 생략이 가능하겠어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 안 해도 돼. 보험 들었다고 안 해도 돼. 어떤 경우? 그래,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 들었다고 통보를 해줘.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서북구청에다가 저분은 보험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 통보를 해준다고. 그러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원칙은 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통보해주면 본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하여튼 보험이 들어야만이 과거에 등록증이 나온다고. 기억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절차예요. 그러니까 금액 알고 방법 셋 중 하나. 신고 절차. 끝났죠. 되게 쉬워. 공부할 것도 없어. 자, 그래서 그 2번의 방법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습니까? 묶으세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하나 가입하면 될 거고. 금액은 3번의 금액. 법인은 얼마? 분사무소는? 특수법인은 지역농협만 1,000만 원, 나머지 2억. 개인들은 전부 다 얼마? 1억. 그리고 이제 신고 내용 두 번째 줄 증명서류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근데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고 절차는 그 증빙서 양가리 2번 동그라미 1, 2, 3번이 증빙서입니다. 이걸 갖춰서 신고를 해달라.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변경신고, 재설정신고 나와 있어요? 변경신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어. 근데 보통 보험은 보통 몇 년 단위로 들어?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들거든요. 1년 단위로 뭐 2년 계약할 수도 있지만 1년 단위로 많이 들어요. 근데 1년 보증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누가 공제가 좋다라니까 공제로 좋다라니까 바꾸고 싶었어요. 가능해.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냐? 보증보험에서 가입해서 영업하고 있다가 공제로 바꾸게 되면 다시 공제를 가입해야 돼. 공제를 가입해. 그럼 공제증서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면 이 사본하고 변경신고서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돼.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할 때하고 큰 차이가 없죠? 절차는 차이가 없죠? 그럼 딱 알아둘 건 하나야. 언제까지 변경 신고해야 되냐, 이거 하나. 이것만 공부하면 돼. 언제까지 변경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거기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 줄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거기만 동그라미.
보증은 무슨 기간 중? 보증이 무슨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이게 자주 잊어먹어. 시간 지나면 또 만료일 막 그렇게 이야기해. 그게 아니고 효력 있는 기간 중. 그럼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재설정 신고해야 돼. 그럼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뜻이 뭐예요?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뜻이 뭐냐고. 예? 효력 있는 기간 중 뜻이 뭐냐고. 보증이 끊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보증이 뭐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끊기냐면 칠판 봐봐요. 보증보험 지금 1년 계약했다 6개월 만에 바꾸잖아요. 이걸 먼저 이게 순서예요. 1번이 먼저 해제하고 가입을 하면은 끊겨 안 끊겨? 끊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먼저 가입해 놓고 해제를 해야 돼. 됐죠? 이게 가입하면 효력 발생한 이후에 해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끊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끊긴 상태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력 있는 기간 중. 무슨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개념 잡았어요? 무슨 기간 중?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재설정 신고. 재설정이란 게 뭐냐면 처음에 계약을 1년 했어. 처음에 계약을 몇 년 했어? 그럼 여기도 끊기면 돼, 안 돼? 안 돼. 다 돼가. 1년 다 돼가.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1년 다 되면 또 끊기기 전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재설정이라 그래. 무슨 설정? 재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만료 1까지 합니다.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 1. 그래서 그 양갈 2번에서 두 번째 치. 보증기한 만료 1. 보증기한 언제까지? 만료 1. 언제까지? 만료 1. 동그라미. 뒤바뀌면 안 돼. 중간에 변경한 것은 효력 있는 기간 중. 만료일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 1. 중간에 바뀐 것은 뭐다? 효력 있는 기간 중. 중간에 바뀐 것은 뭐다? 효력 있는 기간 중. 재설정은 만료 1. 이것만. 그리고 절차는 똑같아요. 처음 보험 들 때하고 처음 볼 때도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 공탁금은 돈을 맡겨놓는 것이다 그랬죠?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저 찾아 써버리면 돼 안 돼? 여기서 3년간 폐업하거나 사망 동그라미. 폐업 사망일로부터 몇 년? 폐업 사망일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어떻게? 진하게 해수를 못하게 돼 있어. 왜 그런 규정을 뒀을까? 폐업이란 건 중개 그만뒀다는 소리잖아요. 폐업하고 그 공탁금 다 찾아가 버리면 사고가 나중에 알 수도 있잖아요. 아 계약할 때는 사고 몰랐다가 1년 후에 사고를 알았어. 뭐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더라. 알았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공탁금 다 찾아가 버렸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 3년간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폐업하거나 사망할 때부터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다. 3년. 공탁만 그래 공탁. 이해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7번 보증 설정사항 설명 및 교부 의무. 그러면 이제 이 7번은 뭐냐면 중개가 완성될 때 일단 동그라미 쳐세요.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동그라미. 관계증서를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자 보장 금액, 자 회사 및 소재지 기간 이걸 설명해야 돼. 자 나는 보험 1억 들었다. 아니면 2억 들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어디 공탁기관에 보험 들었는지, 보증보험회사에 들었는지, 그리고 그 소재지, 그리고 몇 년 보험 들었는지 이걸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그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양쪽에 줘야 돼요. 양쪽에 쌍방에. 그죠? 그래야만이 거래 당사자가 개공은 어느 보험회사에 보험 얼마 들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설명도 해줘야 돼. 설명. 보험은 다 알아. 그 보험은 다 하는데 설명하고 주라 그랬어요. 뭐 하고? 하고 설명하고 또 하거나가 아니에요.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하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 지급 절차 칠판 보세요. 이거 이제 사람 죽이는 건데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제 칠판을 정리할게요. 자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입증. 피해자가 합니다. 피해자. 그럼 아까 의리 뭐 물건을 사고 1억 2천 발생했다라면 의리 손해를 입증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누구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업공인 중개사 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는 보험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러니까 직접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보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보증기관에다가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직접 어디에다가? 보증기관에다가. 그러면 이 지급 청구할 때 구비서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비서류가 손해배상 합의서. 자, 이 사람이 1억 2천 발생했다. 손해배상 해달라. 개공이 그러면 내가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1억에 합의 보자. 그럼 합의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합의서를 보험에서 제출하면 돼요. 1억에 대한 합의서. 그죠? 근데 보통 개공은 잘못을 시인해 안 해? 안 해. 나 몰라 그런다고. 그럼 이 사람은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가 얼마 지급하는 판결문건이 나와 안 나와? 나와. 판결문 4번.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조서. 그럼 이게 전부가 되겠어요? 이 중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 왜? 합의 이루어지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출하면 보증기관에서는 피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그럼 얼마만큼 지급해?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 이래야 정확한 표현 되죠. 보증은 1억 들었는데 2억 손해가 났다면 1억까지만. 나머지는 개공이 직접 청구해야지.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볼 일을 안 하겠죠. 그 말이에요.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죠? 그렇죠? 그럼 보험계약이 해지돼요. 보험계약이 해지돼요. 그러면 개공은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요. 일단 개공에게 여기는 구상, 아까 구상한다 그랬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공은 보험을 다시 들어야 돼. 며칠 이내 다시 들어야 되느냐? 15일 이내 보험 들어야 되고,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돼. 여기는 다시 가입이란 것은 재설정, 공탁은 보전, 부족액을 보존합니까? 지급액을? 부족액을. 자, 지급액 그럼 틀려버려. 자, 공탁은 돈을 맡기는 것이라 그랬죠? 보전이란 말은 채워 넣는다는 거고.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보험료 냈고 보험 든 거잖아요. 다시 가입해야 돼요. 보험계약 해지되니까. 이해됐어요? 예. 자, 보전이라면 채워 넣는다는 거고, 부족액을 채워 넣습니다. 자, 저게 절제인데 그 8번 내용이 저거예요. 그래서 그 8번에서 양가 1번 두 번째 줄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4번 준하는 효력 있는 조서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양가 1번 재가입 15일 동그라미, 다시 가입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부족하게 된 동그라미 다 중요해요. 그 두 줄이 사람 죽이는 거거든. 이번에는 15일 내원하니까 부족액을 바꿔본다 그러지. 그렇죠. 또 셋 다 보존한다 그건 틀려요.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이고 뭔만 보존? 공탁.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정리됐죠? 저 그렇죠. 진도 잘 나간다. 금방 책 한 권 끝나. 그렇죠? 기초교재지만 금방 책 한 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 많은 과목을 어떻게 다 하지 그러지만 강의 듣다 보면 다 돼. 혼자 하려면 힘들죠. 혼자 하면 힘들어. 엄두도 안 나. 내용도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 어차피 진도는 나가고 실력은 올라가고 그럴 겁니다. 잊어먹더라도 일단은 자꾸 또 반복 재생을 하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끝났어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62페이지가 뭐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제목을 좀 신경 써보세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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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용어를 좀 익혀두세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H 공고제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 줄여서 이제 H 공고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H 공고제도. 그래서 그 1번 제목에 H 공고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예. 일단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단어를 좀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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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등의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해요? H 공고.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공이 이 거래 아까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거래계약 중개였어. 그럼 가장 먼저 계약금 얼마? 이제 매매가 1억에 이루어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계약금 한 10% 1,000만원. 그럼 중도금 얼마? 한 4천만원. 나머지 잔금 얼마? 5천만원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뭐 이거 잔금까지 받아먹고 소유권도 넘겨주지 않고 이중 매매하고 도망간다 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낼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 그렇잖아요. 아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5천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받아먹고 그리고 남에게 이중 매매하고 도망갔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하고 5천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뭐라 했냐?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개공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개공이 예치 권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지금 개공들이 이거 보통 권고해 안 해? 안 하죠. 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서 권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겠지. 권고사항이니까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신경도 안 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예치권고하냐?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렇죠? 이걸 예치하도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뭐냐면 예치 명의자를 알아야 되고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는 누구 명의로 가능하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가능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하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매도인 명의로 계약금 등 여기 예를 들어 5천이다 중도금까지 이걸 예치해 놓자. 가능해요? 왜? 매도인 명의로 예치한다는 것은 이미 계약금 중도금을 넘겼다는 소리죠. 의미가 없지. 그럼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매수인 명의로 예치하면 계약금 자체를 안 줬다는 소리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개공은 제3자죠. 가능하죠. 그럼 제3자인 소공 명의로 예치할 수 있을까? 소공 명의. 돼. 거기는 안 되고 나란히 앉아서 왜 그래?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그 이유는 간단해. 법에 규정이 없어서 법에서는 누구 명의로? 개공.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공이랄지 보조원이랄지 거래 당사자 명의로는 된다 안 된다? 다 안 돼. 안 돼. 오로지 개인은 누구 뭐야? 개공. 개공 명의로만 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그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그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빼고 1번 개공 빼고 6가지죠. 그거 이제 나중에 다 했어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전문회사 뭐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는 외울 거예요. 나중에는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외울 건데 이거 이런 명의로 예치가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복잡하니까 일단 은행 하나만 생각해봐요. 예치. 그러니까 개공 명의로도 가능하고 은행 명의로 가다. 이건 다 금융기관들이잖아요. 이 사람 명의로 예치해 놓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치하자고 공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예치 명의자 그렇게 쭉 나오고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럼 예치 기관 어느 기관에 예치하느냐 이거죠. 예치 기관하고 예치 명의자는 거의 비슷해요. 금융기관 그리고 공제사업자 그리고 신탁업자 등입니다. 신탁업자 등이죠. 거의 똑같은데 은행 대신 금융기관 등은 이 보험회사 채식관서 여기 들어가. 명의자와 기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치 기간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고. 그럼 예치 대상금이라고 있어요. 그 책에는 없지만 어떤 것까지 예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막 계약금만 예치할 수 있겠어요? 중도금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잔금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금까지? 왜? 다 끝나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죠.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이것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예치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다 예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셋 다 예치할 수도 있고 일부만 예치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예치 대상금은 셋 다 가능하다. 예치 대상금은 셋 다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감 왔어요? 자, 이걸 예치 공고라래. 이걸 무슨 공고? 공고 또는 달리편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그래서 이제 먼저 알아둘 것은 이 용어를 먼저 좀 익혀두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이걸 달리편에서 뭐란다? 예치 공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이걸 달리편에서 뭐다? 예치 공고. 일단 이런 용어. 어차피 이제 나중에 뭐 보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런 내용이구나. 예치 공고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신경 써주면 돼요. 그리고 사전 수령이랄지 뭐 개공 명의로 특치 뭐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정의됐어요? 예치 공고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걸 달리편에서 뭐다? 예치 공고. 그리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예치 명의자 기관 이런 걸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TP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이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중개 보수가 나왔어. 보수. 중개 보수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돈이니까. 그렇죠?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중개 수수료란 말을 썼죠. 근데 이제 요즘은 중개 보수란 말을 써요. 중개 수수료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보수. 중개 수수료란 말을 쓰지 않고 중개 보수.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뭐 수십 년 동안 중개 수수료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중개 보수. 그래서 보수가 뭔지 다 알죠? 개공이 일해주고 받는 돈. 중개 보수. 뭐 개념 큰 내용 없고. 그래서 그 의의와 성질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보수를 하면 의뢰받은 개공이 거래 당사자 부동산의 거래계약 체결시키는 반대급부로서 중개 완성의 대가다. 중개 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개 완성이라는 게 뭘 말해요? 이 용어 알아야 돼. 중개 완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중개 완성이라는 것은 객관식으로 내줄까요? 거래계약 체결, 잔금 지급, 등기 뭘 말하겠어요?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거래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 중도금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고 뭐 할 때? 그럼 보통 언제 계약서 써?
계약금 주고받고 계약서 쓰죠. 그게 중개 완성이야. 그러면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은 거래 이행행위란 말을 써. 거래 이행행위. 거래 무슨 행위? 이게 중개 완성이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자꾸 혼란스러워. 중개 완성이란 말은 거래계약 체결. 우리가 계약서 쓰는 거. 그럼 언제 계약서 써? 계약금 주고받고 계약서 쓰잖아요. 그게 중개 완성의 완성. 중도금, 잔금은 계약 이행행위란 말을 써. 계약 무슨 행위? 이행행위. 그래서 이제 중개 완성이라면 거래계약 체결을 말한다. 됐어요? 물론 이제 보수를 언제 받느냐 그건 별개 문제고, 일단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을 의미한다. 이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수 청구로 발생이 있습니까? 발생해서 발생 동그라미 쳤어요. 자, 중개 보수 청구권이 나와 있어요. 중개 보수 청구권. 청구권은 발생 동그라미 쳤어요. 이 발생 시기는 언제 발생하느냐?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 중개 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고, 이렇게 맺는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 거래 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중개 보수 청구는 발생 시기. 발생 시기는 이때로 볼까? 이걸 볼까? 아, 중개 계약이 청구권이 발생해? 거래가 안 이루어졌어도? 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보수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생 자체는 이때 발생하는 거야. 이 판례야, 판례. 이게 발생하고 행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발생은 언제 발생해? 중개계약. 근데 행사는 언제 발생하는 자? 이것이 이제 거래계약이야.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권리 자체는 이때 발생을 해. 권리 자체는 무슨 계약을 맺을 때? 중개계약. 중개해달라 그러면 보증금이 발생해. 아직 거래가 안 이루어졌더라도.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돼. 이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거예요. 조건부 권리야. 그러니까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무슨 계약? 거래계약. 이제 보수를 청구하려면 결국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게 자주 틀려. 그래서 이제 그 2번에서 발생 중개계약 동그라미, 중개계약에서 발생한다. 중개계약 발생하는 것 자체는 무슨 계약? 발생하는 것 자체는 무슨 계약? 발생하는 것 자체는 무슨 계약? 발생하는 것 자체는? 행사는? 이거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이제 뭐 헷갈리면 나중에 또 하면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 자주 잊어먹어. 뭐 몇 줄 안 되지만 막상 시험 보면 이거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죽었어요. 그 다음에 3번 행사 요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책을 보세요.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보수를 받아내려면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을 정했으면 계약기간 내 거래가 성사돼야 돼. 계약기간 내. 그리고 네 번째 중개행위와 거래계약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이게 네 가지. 네 가지 있어야 발생한다. 뭐 행사 요건이 그렇다. 이 말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이해됐어요? 일단 보수를 받으려면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중개계약 기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 개공하고 개공행위하고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무슨 관계 있어야 된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보수 청구권은 소멸이 나옵니다. 보수 청구는 뭐다? 소멸. 자, 칠판 봐보세요.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이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개공이 보수 받아내야 돼. 보수 받을 수 있냐 이 문제예요. 이게. 자, 누구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어? 개공. 근데 계약이 해지됐어. 그럼 보수 받아낼 것 같아요? 못 받아낼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 왜? 아, 받을 수 없어? 네, 좋아. 그렇게 없다. 여기는 기다려본다. 여기는 없다. 이 두 가지. 이건 뭘 의미해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누구 잘못 때문에?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때는 보수 못 받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자주 틀리는 이유가 왜 자주 틀리냐면,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 조건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 돼. 받는다 해도 틀리고 못 받는다 다 틀리는 거야. 이 지문은.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이 건물 중개할 때, 하자 유무를 이 사람에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그럼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자 때문에, 자,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또 하자 때문에 도저히 저 계약 못 하겠다.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개공. 하자 유무를 제대로 설명했다, 못했다. 고의가 됐건, 일부러 그랬건, 아니면 실수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못했건, 일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개공. 그때는 보수를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고 오히려 이 사람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져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 또는 거래 당사자. 의뢰인 사정 때문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죠. 그럼 중개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공은 계약 끝내줬어. 계약 끝내줬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도금 언제까지 지급하라, 잔금 지급하라. 계약서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어. 그럼 아까 저것은 중개 완성이 아니라 거래 이행행위라 그랬죠? 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저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죠. 아,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언제까지 이행하세요. 안 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매수인이 잘못했죠. 그럼 개공은 잘못했어, 안 했어? 아까 중개 완성이라 뭐라 했어요? 이때가 중개 완성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 개공할 일 끝난다 그랬죠. 이게 중개 완성이야. 개공은 다 할 일 다 했어. 이런 경우는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왜? 자기도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럼 잘못한 건 누구요? 매수인. 중도금 지급 안 해서 해지된 거잖아요. 그럼 개공은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때 보수는 누구한테 받아? 자, 을이 잘못해갖고 계약이 해지됐어. 을한테만 다 받아? 아니면 각각 받아? 을이 잘못했으니까? 그럼 을이 만약에 돈을 안 줘버리면 보수 나 못 주겠다. 내 것만 주겠다 그러면 내 보수만 주겠다. 내가 각각까지 해 주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각각 받아, 각각. 왜 그래? 왜? 보수는 양쪽이 받는데 왜 이 사람이 잘못돼도 각각 받아? 중개 완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공할 일은 다 그 해줘서 안 해줬어.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라고. 이해되셨어요? 각각 청구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합의해서 이 사람이 배상하면 관계없지. 근데 나는 못 주겠다. 내 것만 주겠다 그러면 어떡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A는 가백에 청구해야지. 그러니까 보수는 양쪽이 받는 건 공부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각각 받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던 거 아니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할게요. 개공 고의 과실 때문에 해지되면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의뢰인 사정 때문에 해지되면 그래, 그래요. 그래서 자, 거기 조건을 밑줄 그어야 돼. 개공 고의 과실 동그라미. 보수 청구는 소멸한다 밑줄. 이미 받은 건 돌려줘야 되고 소멸하니까. 의뢰인 사정 동그라미. 보수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지. 보수 청구는 행사에 영향이 없다. 보수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청구는 행사에 영향이 없다는 말은 보수 청구는 행사에 영향이 없다는 말은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왜 자주 틀리냐 이거.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받는다 해도 틀리고 못 받는다 해도 틀리다. 됐어요? 아주 좋았어요. 끝. 되게 쉽죠? 그렇죠. 안 쉬워? 되게 쉽지. 아, 좋아. 맨 뒤에 앉아서 웃기만 해. 앞쪽으로 와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어갑니까? 65페이지. 중개 보수 뭐가 나와요? 범위. 이게 이제 우리 보수 파트는 중요해요. 보수 범위 한도. 이 보수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40문제 중에서? 실전에서 2문제 나와, 2문제. 보수는 거의 2문제가 나와. 근데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가 나와요. 이론 문제는 주로 한도, 범위, 거기서 나와. 그걸 잘 알아야 되고, 계산 문제는 일단 뭐, 이제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나와. 계산은 이제 서서히 할 건데, 뭐,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문제 한 문제 나와. 근데 이게 보수 한도가 까딱 잘못하면 틀려요. 이것도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틀려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중개 보수 범위 1번 보수 한도 나와 있습니까? 중개 보수 범위 또는 한도 그래요. 한도라고 표현할게요. 그건 둘로 나눠서 공부하면 돼요. 책 보지 말고 칠판 보세요. 주택하고 주택 외로 나눕니다. 주택하고 뭘로 나눠요? 주택 외. 주택하고 주택 외 중개 대상물로 나눈다. 주택하고 주택 외 중개 대상물로 나눈다.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시도할 때 시는 어디를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별도 말이 없더라도 시군구할 때 시는 일반 시를 말하고 천안시 같이. 이해됐어요? 시도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이 조례표가 있어요. 이 표대로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 상한 요율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국토교통부로 정한 상한 요율. 아니 주택 같은 거는 사실 표대로 받으면 돼. 그냥 표 걸어놓고 0.5 받으라면 0.5 받으면 돼. 그러니까 저걸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시험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매매 교환은 상한 요율이 얼마로 규정하고 있느냐? 0.9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얼마로 규정하고 있어요? 0.9% 이내. 임대차 등은 얼마로 규정하고 있어요? 0.8% 이내. 등이 뭐가? 자,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 등 그랬죠. 내가 등 그랬죠. 등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렇지. 아주 좋아. 저 옥상에 가서 1시간 서 있어. 그런 대답은 다 하고 구체적으로 등에 뭐가 들어갈까? 임대차 말고 사무실이 왜 나와 거기서. 여기는 물건을 말한 게 아니라 그 거래를 임대냐 매매냐 이런 걸 묻는 건데. 전세 저당 우리가 전세권 저당권 중개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전세권 요율을 말하는 거예요. 전세 계약 쓸 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얼마? 0.8. 이게 상한 요율이야. 그러면 조례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매매 교환은 1% 이상 0.9를 넘어섰을 못해. 그건 못 넘어서 그 이하 밑으로 제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사무소 요율하고 물건 소재지 요율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사무소는 1,000원이니까 1,000원 합시다요. 1,000원씩 서붙고, 그리고 물건은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해. 그러면 여기는 어떤 조례를 따라야 돼? 천안시가 아니라 충남 도라니까. 왜 천안시가 아니야? 시도할 때 시는 일반 시가 아니라고 했죠. 특별시 광역시니까 뭘 따라야 돼? 천안시 조례표는 없어요. 보수 요율표는 없다고. 그럼 어디서 나와? 충남도. 그리고 여기는 서울 특별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율이 같아야 되거든요. 같으면 좋은데 시도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충남도에서는 5억짜리 하면 0.4 받으라. 서울에서는 0.3만 받으라.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럼 뭘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일이에요. 뭘 따라야 되겠어요? 예? 충남도 조례를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되겠어요? 서울시 따라야 되겠어요? 서울시? 물건 소재지? 그럼 만약에 부산에 있는 물건 중개하면 부산시? 사무소? 이거는 사무소지고 물건 소재지고. 여기. 아니, 다 찍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서 대답한 거야. 다 찍는 거예요. 대답 자체를. 벌써부터 반항하면 어떡해. 1년간 같이 가야 되는데. 좋았어요. 이건 뭘 기준하냐면 사무소를 기준합니다. 뭘 기준한다? 그 이유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유는 없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물건 요율을 따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사무소에 있다가 등록증, 자격증, 보수 요율표 게시하라 그랬죠. 고객이 봐야 되니까 보수 얼마인지 몇 퍼센트 받아 게시하라 그랬죠. 만약에 물건을 따른다고 가정을 해봐봐. 그럼 우리가 천안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부산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대전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요율표 다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온 벽이 그냥 요율표로 도배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딱 몇 개만 걸으면 돼. 충남도 거 하나만 걸어놓고 서울 거 중개하든 부산 거 중개하든 천안 거 중개하든 대전 거 중개하든 오로지 이걸 기준으로 받는 거야. 또 서울에 근무한 사람은 서울 기준으로 받으면 되고. 그럼 딱 몇 개만 걸면 돼. 하나.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뭘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일단 밑줄 그어볼게요. 한도 그렇죠. 65페이지. 자, 양가 1번 주택의 경우 주택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 몇 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 적용한다? 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 적용한다? 시도.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매매 교환은 얼마? 0.9. 임대차 등은 8. 등에는 전세, 뭐 저당 이런 게 들어가.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게? 맨 임대차만 읽어놨는데 전세권 뭐 요율 물어보면 한 번도 못 들어봤네. 그러고 찍으면 안 돼. 등 속이가 다 들어있다고. 매매 교환이 아닌 거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 다르면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동그라미. 사무소를 기준으로 해. 뭘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법인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중개했을 때만 분사무소 요율을 적용합니다. 일단 그 정도만 정리하세요. 자, 일단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주택외가 뭐가 있어요? 주택외. 한번 찍어봐. 자, 주택외란 것은 토지,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또 상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 다 중개 대상물 되죠? 그럼 이걸 중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받아야 되냐? 주택으로 놓고 봐야 돼요, 주택외. 주택외에는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 협의.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협의인데 여기는 0.9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협의해요. 그러면 개공은 많이 받을라래, 적게 받을라래? 0.9 주사라, 달라. 0.9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의뢰인들은 적기로 0.2만 주겠다. 그럼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우리 0.5로 합의하자. 그럼 요율이 얼마가 돼? 0.5. 근데 대부분 개공은 0.9 다 받던데. 더 심지어 2%, 1% 받던데. 그죠? 0.9만 받아도 괜찮네. 근데 더 받아. 그죠? 더 받으면 초과 보수에 걸리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금지행위 할 때 이합제 배웠잖아요. 그 잊어먹었죠? 까먹었죠? 징역벌금 까먹었잖아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야. 이해되셨어요?
더 받으면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 받더라고. 안 걸리면 돼. 근데 이것도 뭐 알아야지 받지. 법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법을 몰라가지고는 까딱 잘못하면 당하니까 법을 확실히 알고 더 받아야지. 안 걸려. 안 걸리게 팔 수 있는 증거를 안 남겨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0.9 범위에서 협의. 그러면 위하고 차이가 뭐예요? 주택하고 주택외. 지금 적어놓고 묻고 있어요. 지금. 주택요율하고 주택외 요율 차이가 뭐냐고 지금 적어놓고 묻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시도조례. 그래. 아주 좋았어요. 여기 주택외는 뭐예요? 협의. 0.9% 협의. 여기는 이거 차이고 또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또 있는데? 지금 적어놓고 묻고 있어요. 지금 칠판에다가. 그렇지. 여기는 임대는 얼마요? 0.8이잖아요. 8 범위에서 시도조례죠. 근데 주택 외에는 임대도 0.9야. 상가 임대할 때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그 주택은 0.8을 넘어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임대든 토지 임대든 임대도 얼마다? 매매도 얼마다? 0.9. 그래서 근데 이 시도 조례는 보통 0.4에서 0.6이거든요. 대부분. 금액이 큰 것은 0.4. 근데 상가는 얼마? 그럼 뭐가 더 돈이 되겠어? 상가. 그래서 내 친구 한 놈도 내 친구 하나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쪽으로 해. 이거 못하겠다 이거. 그렇죠. 이것도 많이 하면 되게 괜찮지, 그죠? 근데 이거에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수가 500만 원 한 번 하면 500만 원 받을 걸 여기서는 뭐 200만 원 받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 쪽, 토지 쪽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복잡하잖아요. 상가나 이런 것은 가장 쉬운 게 아파트야. 아파트, 주택, 상가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 하다가 좀 배워가지고 상가로 내려오고 토지로 가고 막 그렇게 하면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서 그 친구도 한 달에 한 건은 해야 된대. 상가 전문인데 한 달에 한 건 정도 해야지. 임대료가 150이니까 임대료 150 주고 뭐 어쩌고 하려면 관리비 뭐 운영비도 있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은 해야지 최소한. 그렇잖아요. 한 500 정도 500 이상 벌어야지 유지가 된다고. 이제 상가는 0.9니까 보통 뭐 금방 나와요. 한 건만 해도. 그래서 하여튼 거기 보면은 거기 이 양갈 2번 밑줄 보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0.9 동그라미 협의 동그라미. 0.9 범위 협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 외에는 또 뭐가 특이하냐면 0.9 범위에서 협의잖아요. 협의.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표를 요율 및 한도표에 명시를 해야 돼. 우리 업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업소는 토지는 0.7만 받겠다. 뭐 상가 건물은 0.6만 받겠다. 이렇게 요율표에 명시를 해야 돼. 명시해놓고 더 받아버리면 안 돼. 그럼 0.9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게시해야 돼. 0.9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괜히 0.7로 받는다고 해놨다가 0.9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주택 외에서만 그래. 왜냐하면 주택은 표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D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주택에서 나온 거 아니라 주택 외에서 나온 거예요. 주택 외에서만 명시를 하는 거야.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0.9 범위 내에서 명시를 해야 돼. 우리 업소에서는 토지는 뭐 0.9 받겠다, 0.7 받겠다, 0.6 받겠다. 왜? 경쟁하니까. 아무튼 싸게 받는다라면 고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해놓고 0.9까지는 법에서 괜찮으니까 또 0.9 받으면 안 된다고. 그 초과 보수에 걸려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0.9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게시해야 돼. 9까지는 가능하니까. 이해됐어요? 예, 이제 하나만 더 보실게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거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건 뭘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질문 한번 공식적인 내가 질문 던질게요. 내가 공식 질문은 동그라미 하면 네모거든요. 맞춰봐. 이게 뭐예요? 이건 뭘 것 같아, 이거? 뭘 것 같아? 요율표? 아니고. 그래, 요율표 같이 생겼네. 여기는. 그렇지, 건물. 맞았어. 아, 좋아. 그럼 이건 뭐요? 복합 건물. 뭐가 상가겠어요? 주로 밑에 주로 1층이 상가돼야지 영업이 되죠. 좋대요.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매매한 게 아니라 일괄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일괄해서 5억 1, 2층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수를 뭘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주택을 적용하면 보통 0.4에서 0.6이고 상가로 보면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 아니면 각각 보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아, 이 따로따로 하니까 또 아, 면적 비율. 그렇지. 면적 비율이야. 그럼 잘 봐봐. 주택 면적이 크면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크면 뭘로 봐? 주택으로 보면 시도 조례 요율을 따라야 돼. 아까 주택은 시도 조례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택보다 뭐가 커버리면 상가가 커버리면 상가 요율을 따라야 돼. 그러면 협의죠, 협의. 그럼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0.4에서 보통 0.6이니까 조례표 보면 면적 비율. 이건 뭘 비율을 말해요? 면적 비율. 뭐가 큰 거? 면적이 큰 쪽으로 따라. 됐어요? 그럼 딱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하고 똑같아. 그럼 뭘로 보고 계산할까요? 주택으로 볼까 상가로 볼까 각각 볼까? 각각 같으니까. 아, 주택은 주택대로 계산하고 상가는 아, 좋아. 여기는 몰라? 전혀 몰라요? 여기는 원래 대답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여기는 주택으로 봅니다. 내가 이미 적어놨잖아요. 적어놓고 묻고 있어요. 그거 몰랐죠? 같은 거 이거 적어놨잖아요. 주택으로 본다고. 같아도 뭘로 본다? 그럼 법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상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 여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상이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양가로 3번. 봐봐. 2분의 1은 절대 안 틀려. 이상이냐 미만이냐 신경 써야 돼. 2분의 1은 한 번 들으면 안 틀려. 이상이냐 미만이냐 신경 쓰라고. 그럼 이상이란 건 같은 것까지 들어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본다? 미만이면 주택 외. 저기서는 상가. 협의. 아, 이거에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차라리 쉬워. 이론 문제 나오면 저거 이상이냐 미만이냐 여기 바꿔버리면 참 찾기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 신경을 써야 돼. 저기 계산 문제로 나오면 차라리 쉽다니까. 이게 이제 이론 문제로 나왔을 때 어려워.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 흔들어 버리면. 됐어요? 네, 이상이면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본다? 주택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요? 같은 것까지 들어가. 이상은 미만이면 상가. 미만이란 말은 상가 크다는 소리죠. 주택 외로 본다는 거지. 주택 외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초과를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한도까지 공부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럼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어느덧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럼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그렇지. 기념해서 쉬어야지. 쉬실 것 같습니다.